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당신이 떠난 뒤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괴로워할 것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를 곱씹으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상상이 어쩌면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원동력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떠난 바로 그 순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진실을 깨닫고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즉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분주해집니다. 진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버전으로 현실을 재조립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상처 입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당신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악당이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관계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곁을 떠나버린 배신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했지. 그 무엇으로도 당신을 채울 수 없었어. 그들은 이 거짓된 이야기를 스스로 믿게 될 때까지 끝없이 되풀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잔인함이 당신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들이 재창조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은 아주 세심하게 편집됩니다.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했던 순간들은 사라지고 당신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렸던 가스라이팅은 흔적도 없이 지워집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굶주리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완벽하게 삭제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현실을 재편하는 동안 편집증이 독처럼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람을 피웠을 거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예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는 더 나은 대안이 없으면 아무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충성심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솔직함과 정직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의 모든 말은 언제나 계산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붕괴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소리 없이 기어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오만함으로 시작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으로 변하고 마침내 조용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일차, 거짓된 해방감. 당신이 사라진 첫날, 그들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작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서서히 해체해왔습니다. 차가운 침묵, 가시 돋친 칭찬, 무시로 일관했던 모든 순간들은 사실 당신이 먼저 떠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용한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역할을 맡아주어야 자신들이 희생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숨통이 트인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줬던 순간들을 되감아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갑니다. 당신이 포기했고 당신이 그들을 버렸으며 그들이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떠났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 상처 입은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그들의 편집증이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분명 다른 사람 때문에 떠난 거야. 이것은 증거에 기반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투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면을 지키려는 비뚤어진 방어 기제와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을 배신자로 낙인 찍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슬픔의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배신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낙인은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됩니다. 15일차 균열의 시작.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당신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의존적이어서 자신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해서 울고 애원하고 다시 그 혼돈 속으로 기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의 산소이자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의 원천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신이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자신들의 학대에 영원히 묶여 있어서 자신들 없는 삶은 숨막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15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죄책감에 휩싸인 고백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에게 결코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멀게 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유인했던 그 어떤 격렬한 말다툼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통제 아래 있지 않아. 이제 조용하고 은밀하게 공황 상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짜 계정으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합니다. 공통의 친구를 통해 당신의 근황을 슬쩍 떠봅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확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한 가지 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정의했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이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45일차, 내면의 부패 45일째가 되자 느리게 진행되던 부패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그들은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당신과 함께 느꼈던 그 짜릿한 권력의 쾌감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 다음 관계로 넘어가도 그 무엇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즉 새로운 연인을 당신의 모습으로 빚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에너지, 당신이 그들을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그 방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곧 절망은 경멸로 바뀝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처럼 말하지 않고, 당신처럼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고, 당신처럼 그들을 구원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눈빛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 내면의 무언가를 산산조각 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상처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만함 아래 깊이 묻어두고 다른 자극적인 일들로 애써 외면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당신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말하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파괴적인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끊임없이 옮겨다닙니다. 항상 찾고 비교하지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새로운 파트너가 지루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이며 그 공허함은 이제 그 누구도 다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시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었던 유대감이며 그들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립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더 깊은 공허 속으로 새로운 얼굴들에 둘러싸인 채 당신의 부재라는 유령에 쫓기면서 말입니다. 한때 자신들이 축하했던 바로 그 침묵에 의해 매일같이 벌을 받으면서 말이죠. 여기에 그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을 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했다가 잃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했다가 그 통제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시련의 아픔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비통해지고 편집증은 극에 달하며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신이라는 든든한 다치자,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가려줄 아무것도 없이 현실의 차가운 맨얼굴과 맨몸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의 끝에서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당신의 치유는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심판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일상이 바로 당신의 승리입니다.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오늘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더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당신이 떠난 뒤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괴로워할 것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를 곱씹으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상상이 어쩌면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원동력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떠난 바로 그 순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진실을 깨닫고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즉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데 분주해집니다. 진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버전으로 현실을 재조립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상처 입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당신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악당이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관계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곁을 떠나버린 배신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했지. 그 무엇으로도 당신을 채울 수 없었어. 그들은 이 거짓된 이야기를 스스로 믿게 될 때까지 끝없이 되풀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잔인함이 당신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들이 재창조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은 아주 세심하게 편집됩니다.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했던 순간들은 사라지고 당신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렸던 가스라이팅은 흔적도 없이 지워집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굶주리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완벽하게 삭제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현실을 재편하는 동안 편집증이 독처럼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람을 피웠을 거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는 더 나은 대안이 없으면 아무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충성심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솔직함과 정직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의 모든 말은 언제나 계산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붕괴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소리 없이 기어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오만함으로 시작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으로 변하고 마침내 조용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일차, 거짓된 해방감. 당신이 사라진 첫날, 그들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작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서서히 해체해왔습니다. 차가운 침묵, 가시 돋친 칭찬,
무시로 일관했던 모든 순간들은 사실 당신이 먼저 떠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용한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역할을 맡아주어야 자신들이 희생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숨통이 트인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줬던 순간들을 되감아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갑니다. 당신이 포기했고 당신이 그들을 버렸으며 그들이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떠났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 상처 입은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그들의 편집증이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분명 다른 사람 때문에 떠난 거야. 이것은 증거에 기반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투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면을 지키려는 비뚤어진 방어 기제와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을 배신자로 낙인 찍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슬픔의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배신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낙인은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됩니다. 15일차 균열의 시작.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당신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의존적이어서 자신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해서 울고 애원하고 다시 그 혼돈 속으로 기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의 산소이자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의 원천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신이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자신들의 학대에 영원히 묶여 있어서 자신들 없는 삶은 숨막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15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죄책감에 휩싸인 고백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에게 결코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멀게 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유인했던 그 어떤 격렬한 말다툼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통제 아래 있지 않아. 이제 조용하고 은밀하게 공황 상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짜 계정으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합니다. 공통의 친구를 통해 당신의 근황을 슬쩍 떠봅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확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한 가지 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정의했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이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45일차 내면의 부패. 45일째가 되자 느리게 진행되던 부패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그들은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당신과 함께 느꼈던 그 짜릿한 권력의 쾌감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 다음 관계로 넘어가도 그 무엇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즉 새로운 연인을 당신의 모습으로 빚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에너지, 당신이 그들을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그 방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곧 절망은 경멸로 바뀝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고?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처럼 말하지 않고, 당신처럼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고, 당신처럼 그들을 구원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눈빛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 내면의 무언가를 산산조각 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상처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만한 말에 깊이 묻어두고 다른 자극적인 일들로 애써 외면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당신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말하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파괴적인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항상 찾고 비교하지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새로운 파트너가 지루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이며 그 공허함은 이제 그 누구도 다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시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었던 유대감이며 그들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립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더 깊은 공허 속으로 새로운 얼굴들에 둘러싸인 채 당신의 부재라는 유령에 쫓기면서 말입니다. 한때 자신들이 축하했던 바로 그 침묵에 의해 매일같이 벌을 받으면서 말이죠. 여기에 그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을 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했다가 잃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했다가 그 통제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시련의 아픔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비통해지고 편집증은 극에 달하며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신이라는 든든한 다치자,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가려줄 아무것도 없이 현실의 차가운 맨얼굴과 맨몸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의 끝에서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당신의 치유는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심판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일상이 바로 당신의 승리입니다.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오늘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더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당신이 떠난 뒤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괴로워할 것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를 곱씹으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상상이 어쩌면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원동력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떠난 바로 그 순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진실을 깨닫고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즉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분주해집니다. 진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버전으로 현실을 재조립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상처 입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당신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악당이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관계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곁을 떠나버린 배신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했지. 그 무엇으로도 당신을 채울 수 없었어. 그들은 이 거짓된 이야기를 스스로 믿게 될 때까지 끝없이 되풀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잔인함이 당신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들이 재창조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은 아주 세심하게 편집됩니다.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했던 순간들은 사라지고 당신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렸던 가스라이팅은 흔적도 없이 지워집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굶주리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완벽하게 삭제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현실을 재편하는 동안 편집증이 독처럼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람을 피웠을 거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예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는 더 나은 대안이 없으면 아무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충성심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솔직함과 정직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의 모든 말은 언제나 계산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붕괴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소리 없이 기어들어 옵니다. 처음에는 오만함으로 시작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으로 변하고 마침내 조용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일차, 거짓된 해방감. 당신이 사라진 첫날, 그들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작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서서히 해체해왔습니다. 차가운 침묵, 가시 돋친 칭찬, 무시로 일관했던 모든 순간들은 사실 당신이 먼저 떠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용한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역할을 맡아주어야
자신들이 희생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숨통이 트인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줬던 순간들을 되감아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갑니다. 당신이 포기했고 당신이 그들을 버렸으며 그들이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떠났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 상처 입은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그들의 편집증이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분명 다른 사람 때문에 떠난 거야. 이것은 증거에 기반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투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면을 지키려는 비뚤어진 방어 기제와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을 배신자로 낙인 찍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슬픔의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배신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낙인은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됩니다. 15일차 균열의 시작.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당신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의존적이어서 자신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해서 울고 애원하고 다시 그 혼돈 속으로 기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의 산소이자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의 원천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신이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자신들의 학대에 영원히 묶여 있어서 자신들 없는 삶은 숨막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15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죄책감에 휩싸인 고백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에게 결코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멀게 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유인했던 그 어떤 격렬한 말다툼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통제 아래 있지 않아. 이제 조용하고 은밀하게 공황 상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짜 계정으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합니다. 공통의 친구를 통해 당신의 근황을 슬쩍 떠봅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확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한 가지 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정의했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이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45일차, 내면의 부패. 45일째가 되자 느리게 진행되던 부패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그들은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당신과 함께 느꼈던 그 짜릿한 권력의 쾌감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 다음 관계로 넘어가도 그 무엇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즉 새로운 연인을 당신의 모습으로 빚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에너지, 당신이 그들을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그 방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곧 절망은 경멸로 바뀝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처럼 말하지 않고, 당신처럼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고, 당신처럼 그들을 구원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눈빛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 내면의 무언가를 산산조각 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상처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만함 아래 깊이 묻어두고 다른 자극적인 일들로 애써 외면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당신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말하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파괴적인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항상 찾고 비교하지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새로운 파트너가 지루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이며 그 공허함은 이제 그 누구도 다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시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었던 유대감이며 그들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립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더 깊은 공허 속으로 새로운 얼굴들에 둘러싸인 채 당신의 부재라는 유령에 쫓기면서 말입니다. 한때 자신들이 축하했던 바로 그 침묵에 의해 매일같이 벌을 받으면서 말이죠. 여기에 그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을 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했다가 잃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했다가 그 통제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시련의 아픔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비통해지고 편집증은 극에 달하며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신이라는 든든한 다치자,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가려줄 아무것도 없이 현실의 차가운 맨얼굴과 맨몸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의 끝에서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당신의 치유는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심판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일상이 바로 당신의 승리입니다.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오늘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더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당신이 떠난 뒤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괴로워할 것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를 곱씹으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상상이 어쩌면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원동력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떠난 바로 그 순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진실을 깨닫고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즉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분주해집니다. 진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버전으로 현실을 재조립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상처 입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당신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악당이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관계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곁을 떠나버린 배신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했지. 그 무엇으로도 당신을 채울 수 없었어. 그들은 이 거짓된 이야기를 스스로 믿게 될 때까지 끝없이 되풀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잔인함이 당신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들이 재창조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은 아주 세심하게 편집됩니다.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했던 순간들은 사라지고 당신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렸던 가스라이팅은 흔적도 없이 지워집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굶주리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완벽하게 삭제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현실을 재편하는 동안 편집증이 독처럼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람을 피웠을 거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는 더 나은 대안이 없으면 아무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충성심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솔직함과 정직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의 모든 말은 언제나 계산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붕괴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소리 없이 기어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오만함으로 시작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으로 변하고 마침내 조용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일차, 거짓된 해방감. 당신이 사라진 첫날, 그들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작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서서히 해체해왔습니다. 차가운 침묵, 가시 돋친 칭찬, 무시로 일관했던 모든 순간들은 사실 당신이 먼저 떠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용한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역할을 맡아주어야 자신들이 희생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숨통이 트인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줬던 순간들을 되감아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갑니다. 당신이 포기했고 당신이 그들을 버렸으며 그들이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떠났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 상처 입은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그들의 편집증이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분명 다른 사람 때문에 떠난 거야. 이것은 증거에 기반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투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면을 지키려는 비뚤어진 방어 기제와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을 배신자로 낙인 찍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슬픔의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배신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낙인은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됩니다. 15일차 균열의 시작.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당신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의존적이어서 자신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해서 울고 애원하고 다시 그 혼돈 속으로 기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의 산소이자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의 원천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신이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자신들의 학대에 영원히 묶여 있어서 자신들 없는 삶은 숨막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15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죄책감에 휩싸인 고백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에게 결코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멀게 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유인했던 그 어떤 격렬한 말다툼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통제 아래 있지 않아. 이제 조용하고 은밀하게 공황 상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짜 계정으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합니다. 공통의 친구를 통해 당신의 근황을 슬쩍 떠봅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확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한 가지 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정의했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이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45일차 내면의 부패. 45일째가 되자 느리게 진행되던 부패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그들은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당신과 함께 느꼈던 그 짜릿한 권력의 쾌감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 다음 관계로 넘어가도 그 무엇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즉 새로운 연인을 당신의 모습으로 빚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에너지, 당신이 그들을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그 방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곧 절망은 경멸로 바뀝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고?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처럼 말하지 않고, 당신처럼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고, 당신처럼 그들을 구원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눈빛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 내면의 무언가를 산산조각 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상처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만함 아래 깊이 묻어두고 다른 자극적인 일들로 애써 외면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당신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말하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파괴적인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끊임없이 옮겨다닙니다. 항상 찾고 비교하지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새로운 파트너가 지루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이며 그 공허함은 이제 그 누구도 다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시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었던 유대감이며 그들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립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더 깊은 공허 속으로 새로운 얼굴들에 둘러싸인 채 당신의 부재라는 유령에 쫓기면서 말입니다. 한때 자신들이 축하했던 바로 그 침묵에 의해 매일같이 벌을 받으면서 말이죠. 여기에 그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을 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했다가 잃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했다가 그 통제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시련의 아픔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비통해지고 편집증은 극에 달하며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신이라는 든든한 다치자,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가려줄 아무것도 없이 현실의 차가운 맨얼굴과 맨몸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의 끝에서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당신의 치유는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심판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일상이 바로 당신의 승리입니다.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오늘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더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당신이 떠난 뒤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괴로워할 것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를 곱씹으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상상이 어쩌면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원동력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떠난 바로 그 순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